안녕하세요.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남자친구랑 파혼을 결심한 여성입니다. 대학생활 4년을 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공부만 했어요. 대학 성적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선배들의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 그런대로 알아주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여기저기서 조금씩 소개팅도 들어오고 부모님을 통해서 선자리도 들어오더라고요. 당시 저는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몇 년 동안 너무 한 길만 보고 달려와서인지 연애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자리는 부모님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피하게 되더군요. 아무튼 문제는 비슷한 소개팅을 연거푸하다 보니 문득 주말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대요. 그렇지만 이미 약속이 잡힌 자리를 무턱대고 물을 수도 없어서 나가게 된 마지막 소개팅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까놓고 말해서 회사 자체는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는 못했지만 일하는 분야가 비슷해서인지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애도 사는 곳도 가까웠고 회사도 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를 갈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왔었거든요. 사실 제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던 때라서 연애만큼은 남자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보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돌적인 남자친구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후로 저희의 연애는 남자친구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따라다니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니 단지 데이트뿐만 아니라 제 생활을 좌지우지하려는 낌새가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사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가 연애만 안 해봐서 그렇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매사 감나라 대추나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이별 얘기가 나오자 남자친구는 자기는 그저 제가 잘 되길 바래서 그랬다. 너무 마음이 앞섰다며 앞으로는 자기가 저에게 맞춰가겠다고 말 그대로 싹싹 빌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이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로는 남자친구는 늘 제 의견을 묻고 제 의사를 존중해 주었지요. 그렇게 사귄 지 2년 만에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연애 초반에 위기가 있긴 했어도 돌이켜보면 무탈한 연애였다 싶었고 또 다른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할 엄두가 안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남자친구는 저를 어머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본가에 가게 되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님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가에 방문했을 당시 남자친구는 거의 반년 만에 내려가는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께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 차려두셨는데 그게 저를 위한 상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앉을 자리를 정해주실 때 바로 눈치챌 수 있었네요. 갈비찜이며 잡채며 소위 잔치 음식은 죄다 남자친구 앞에 있었고 제 앞에는 김치와 나물 반찬 몇 개가 있었거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제가 팔을 쭉 뻗어 남자친구 앞에 있는 반찬을 먹는다는 건 정말 눈치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께선 여자 몸에 나물이 좋다며 자꾸 나물하고 김치만 저에게 권하셨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내려온 건 아니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버님이 남편더러 목욕탕에 가자고 그러시더군요. 오랜만에 아들이 내려왔으니 이참에 목욕탕 가서 때 좀 밀고 싶으시다고요. 설마 나랑 어머님이랑 단둘이 남겨놓고 나갈까 싶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남자친구가 저더러 2시간 안에 올 테니 어머님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랍니다. 그땐 정말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남자친구랑 6개월 만에 봤다 하니 참아주자 싶었지요. 그렇게 올떨결에 어머님이랑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선 남자들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며
차라리 잘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며느리나 마찬가지니 편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하셨는데 이미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몇 가지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사귀는 내내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는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무슨 10년, 20년 뒤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침 식사를 꼭 챙겨줘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걸릴지 모르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할아버님과 아버님 모두 당뇨가 있으셨으니 저더러 남편 건강관리에 힘쓰라대요. 저는 어머님은 아버님 건강에 신경을 안 쓰셔서 아버님이 당뇨에 걸리신 거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초반부터 그렇게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받아치면 괜히 욕이나 먹지 싶어서 알겠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저더러 남편 식사를 챙길 때는 같은 반찬은 2번 이상 주지 말고 끼니마다 국이든 찌개든 하나는 꼭 끓여주라셨거든요. 토스트 정도는 챙겨줘볼까 하고 생각하던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지요. 저는 어머님께 남자친구나 저나 맞벌이라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지금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면서 벌써부터 뺀질거리지 말라대요. 어머님께서 제게 당부하신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여자가 30이 넘으면 자궁이 늙는다며 식을 올리는 대로 빨리 아이를 가지라셨지요. 뿐만 아니라 아이는 둘쯤 낳았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이어야 한다고요. 황당해서 그걸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냐 물으니 그러면 애를 갖기 전에 일단 당신과 점을 보러 가서 물어보잡니다. 팔자를 고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리고 당장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건 제가 바라는 결혼이 아니라고 솔직히 이야기했지요. 진심으로 이런 식이면 결혼 못한다 싶었고 못할 때 못하더라도 제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이런 반응에 꽤나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만 가자 하니 남자친구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나 어머님이나 좋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을 테고 남자친구도 눈치가 있으니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께 한번 여쭤보라고 했고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셨냐고 짜증을 부리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 아침 먹여서 회사 보내라고밖에 안 했다. 그리고 애는 빨리 낳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애 빨리 가지랬더니 저렇게 예민을 떤다며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어머님더러 무슨 아침 식사냐고 정작 어머니도 챙겨준 적 없지 않냐면서 자기 수능날도 빈속으로 갔다며 어머님께 따지고 들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어머님더러 본인도 안 하는 걸 왜 인사하러 온 며느리감한테 해라 그래서 며느리감 기분을 상하게 하냐고 당신 시어머니 짓 하는 거냐며 무안을 주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는 임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2사람 모두 준비가 됐다 싶을 때 가질 거라고 그러니 어머니나 아버지 2분 다 이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고 딱 선을 그으면서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똑 부러지는 말 덕분인지 어머님도 아버님도 더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자니 남자친구가 정말로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던걸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 동거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건 양쪽 집안 어른들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친 후 저희는 양쪽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문제는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는 데 있었지요. 그러다 간신히 한 곳을 찾았습니다. 2년 전에 리모델링까지 마쳤다는 집은 크게 손볼 것 없이 바로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깔끔했어요. 게다가 가전도 다 포함이라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던 저희에겐 정말 딱이다 싶었지요. 하지만 전세가가 다른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기에 언제 누가 먼저 계약을 하겠다 나서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던 오피스텔도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게다가 양쪽 부모님들 전부 이제 식만 올리면 되는데 그게 무슨 큰 흠이 되겠냐며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 집을 계약하고 살림을 먼저 꾸리는 게 이상하긴커녕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적어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리타분한 건지 식도 올리기 전에 살림을 먼저 차렸다는 사실이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늦어도 3달 안에는 꼭 식을 올리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머님 때문에 어그러졌습니다. 하긴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머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으니 어머님만 탓할 건 못 되려나요? 문제가 된 건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용하다는 곳에서 날짜를 받아오셨다며 흰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하기 좋은 길일이라며 새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일 빠른 날짜도 앞으로 반년은 더 있어야 하더군요. 게다가 어머님이 덧붙이시기를 다른 날 결혼하면 저희 결혼 생활에 부정이 탄다대요. 저는 원래 종교도 미신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나 찝찝하던지 결국 어쩌면 좋을지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난처하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고요. 하지만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차피 하기로 한 결혼인데 급할 게 뭐 있냐며 받아온 날짜에 하는 게 좋겠다 하셨습니다. 애시당초 식장을 예약한 것도 청첩장이 나온 것도 아니었기에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만 결혼 전 동거 기간이 길어지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건 같이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에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처음 당하는 일도 아닌데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만 먼저 주시면 되는데 제가 못 오게 할 것도 아닌데 꼭 무슨 기습공격이라도 하시듯이 갑자기 나타나셨거든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뭐 하시냐 연락드리니 시내 병원 간다 하셔놓고 저희 집에 오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저더러 하시는 소리가 남자친구가 출근한 사이에 뭔 짓을 하려고 당신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염탐을 하느냐입니다. 농담처럼 말씀하셔서 저도 능글맞게 넘어가긴 했지만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한마디로 기분이 다 더럽더라니까요. 그날도 무턱대고 오셔서는 그렇게 저희 집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현관부터 안방 화장실까지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시면서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말로만 다 저랑 남자친구랑 잘 살라고 그러는 거라 하시면서 트집을 잡아대시니 어떤 며느리가 좋다 하겠어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저희 냉장고를 열어보셨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이 가득 들어있었고요. 제가 맞벌이긴 해도 회사 방침에 변화가 생기면서 일주일에 3일은 출근하고 이틀은 집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지요. 뿐만 아니라 남편도 전과 달리 야근이 많이 줄어서 둘이 같이 저녁을 먹는 빈도수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합니다. 결혼 전에는 계란 후라이나 라면 정도 해먹은 게 전부지 제가 소위 끓이고 볶고하는 요리를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때도 제가 직접 하는 대신 유명한 맛집에서 파는 음식을 공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넌 여자면서 이런 음식도 못해서 돈 낭비를 하냐며 집들이 내내 잔소리를 하셨어요.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 아들도 하나도 못하더라고 받아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은 남자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입니다. 제가 저도 해본 적 없어서 못한다 하니 잘하면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고요. 그땐 정말 짜증이 나서 공부해서 어머님 아들보다 좋은 회사 다니지 않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공부도 저만큼 못하고 음식하는 것도 안 배우고 그럼 뭐 한 거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이 정도의 대화 때문에 오늘날의 사단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됐던 건 어머님이 제 냉장고를 보시고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서 보내주신 반찬을 보시고는 이건 다 어디서 났냐 하시길래 저희 어머님께서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소리가 딸을 이 지경으로 키워놨으면 부모로서 책임은 져야 하는 거라며 너네 엄마가 창피하긴 한가 보지. 그러더군요. 제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 똥손이잖아. 그러시면서 솔직히 당신 아들이 하도 결혼을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해서 허락은 했지만 무슨 딸을 음식 하나 똑바로 못하는 바보천치로 키워놨는지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러더니 그동안 저한테 맺힌 게 많으셨는지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하셨어요. 여자가 음식도 못해 일한다고 맨날 밖으로 싸돌아. 그렇다고 성격이 사근사근한 것도 아니고 시부모한테 끔찍히 잘하는 것도 아니니 남자친구가 밖으로 돌아도 외도를 해도 제 책임이랍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네 집에 뽀로로 쫓아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먼저 말을 하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게 왜 제 책임이냐 하니 여자가 내조를 잘하면 남자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나요. 남자가 그렇게 될 때는 다 여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반드시 어머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래요. 듣고 있자니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게 이런 건가 싶었지요. 저는 어머님께 그럼 어머님은 일단 저한테 돈부터 좀 주셔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마치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냐는 식으로 쳐다보시대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머님께서 아들을 저렇게 밖에 못 키우셔가지고 남자가 여자인 저보다 돈을 못 벌어오니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니냐고 말을 이었어요. 아들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셨길래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여자인 저만큼 못 벌어오느냐고요. 뒤이어 아내의 역할은 제대로 하신 거냐고도 물었네요. 아버님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다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처럼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도대체 뭘 하시길래 아버님 건강관리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셨냐고 물었네요. 아, 그럼 어머님이 이렇게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제대로 못 하신 걸 혹시 시외할머님이 책임지고 계신 거냐고 아주 그냥 다다다다 써붙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말 그대로 저를 무슨 동네 미친 엑스 보듯 바라보시더니 저더러 돌았답니다. 아주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뭐라 짓거리는 건지 알기나 하냐고요. 그래서 잘 안다고 어머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다 해봤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가만히 못 넘어가신다며 당신 아들한테도 다 이야기할 거고 결혼도 없던 일로 만드시겠다대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같은 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든 제가 이 결혼 생활 이어가기 싫다고요. 그리고 그때 타이밍 좋게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남자친구를 붙들고는 아주 무슨 크게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신 것 마냥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저더러 어머님께 뭐라고 했길래 이러시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대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대충 추려 이야기하니 한숨을 내쉬면서 저더러 왜 번번이 어머님을 이겨먹지 못해 안달이냐입니다.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 입장도 생각해달라나요. 솔직히 남자친구한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상하신 분인 건 진작에 알았고 남자친구 벌이가 저보다 못한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결심한 건 적어도 남자친구란 이 인간이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거란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저 제 눈을 가리기 위한 생쇼에 불과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자친구에게 집주인이랑 이야기해서 계약 깰 거니까 이사 준비하라고 연락했어요. 솔직히 그 전세 보증금 늦게 돌려받아도 당장 문제될 건 없었지만 하루라도 더 남자친구랑 엮여있는 건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다시 남남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식을 늦춰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거 하나는 정말 감사하대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슨 그딴 여편네가 다 있냐며 아주 당장이라도 쫓아갈 기세셨습니다만 다 끝나버렸고 이미 제가 퍼부을 대로 퍼부었다고 참으시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들려온 소문으로는 남자친구가 실직을 했답니다.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는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선 이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궁금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